네, 안녕하세요. 동서양 문화와 소비심리 첫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 강의 계획서부터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계획서 뭐 보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지금 가고 계시지 않죠?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시면 금방 이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 뭐 지금 같이 보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필요한 부분 확인하셔도 좋고, 제가 필요한 부분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뭐 익히 뭐 생소한 내용은 아닐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저희 또 뭐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면 뭐 오늘 얘기하는 것 관련해서 언제든지 질문 또 하시고 또 한 학기 하는 중에 강의와 관련해서 여러분 피드백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 먼저 보시면 동서양 문화와 소비 심리입니다. 동서양의 문화 차이가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인식에 거꾸로 인식과 행동에 뭐 타인을 인식하고 세상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뭐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그 대상에는 지금 우리 소비 심리라고 했는데 그 소비와 관련된 대상 상황에 대한 인식도 있겠죠. 그리고 그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데 구체적으로 그 많은 우리 행동 중에 소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동서양 문화의 차이가 낳는 그러한 인식과 행동의 차이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여기서 이제 동서양 문화와 소비 심리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시현입니다. 뭐 제 이름이 여러분 혹시 필요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연락처가 거기에 이메일 주소랑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딴 것보다도 여러분이 뭐 이런저런 일로 뭐 저랑 면담이라든지 질의응답 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을 하길 원하는데 또 뭐 면담이라든지 그 이외에 어떤 필요사항이 있으면은 미리 이 지금 연락처 그리고 뭐 연락처가 아니더라도 수업 전후로 저에게 말씀하시면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면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면담 가능 시간은 수업 후라고 그렇게 적어 놓긴 했습니다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고요. 과목 개요는 먼저 동서양 문화라는 걸 보기 전에 문화가 뭔지 문화에 대한 여러 정의 그리고 그 정의들 간의 데피니션을 얘기한 거죠. 정의들 간의 공통된 그런 요소 확인하고 그러한 공통된 요소라고 얘기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에 대한 얘기를 보고 그리고 동서양 문화가 어떠한 기원에서 이렇게 차이를 낳게 됐는지 그걸 보고 그리고 결국 문화라는 것이 우리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니까 그것이 전반적인 인식 행동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살펴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비라는 장면에서 광고를 우리가 볼 때 인식이라는 단어를 넣자면 광고를 인식할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비하려는 그런 어떤 욕구와 실제 소비 행동에 이런 동서양 문화의 차이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 이제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가지고 살펴볼 계획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학습 목표, 학습 개요에 해당하는 것인데 뭐 이거 우리 앞으로 수업하면서 다루게 될 내용이니까 뭐 제 생각엔 지금 계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점점 이제 수업하면서 점점 알아가게 될 내용이니까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뭘 한다는 걸 숙지하실 필요는 반드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 수업을 정정한다든지 어떤 고려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함께 이제 내용을 나누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재는 없습니다. 교재 대신에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공유할 이 자료 이것이 이제 뭐 교재 대신 될 텐데 익히 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료에는 뭐 이렇게 상세한 뭐
말 그대로 우리 교재처럼 그렇게 상세한 그런 내용들을 실지 않았습니다. 그 뭐 실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그렇게 넣고 뭐 인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넣는 식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리고 수업 시간에 우리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고 그 이후에는 뭐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때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나름 잘 필기를 하셔서 그것이 이제 수업 자료가 되고 앞으로 평가에 필요한 그러한 그 공부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수업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업은 주로 판서와 구두로 설명을 진행합니다. 주로 뭐 구두, 판서가 많은 이유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여준 수업 자료가 키워드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걸 나름대로 잘 받아 적으셔야죠. 그러려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뭐 일단 출석은 말할 필요 없이 꼬박꼬박 출석하셔야 할 테고 하는 게 좋을 테고요. 여의치 않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죠. 하셔야 할 테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하셔야 이 수업 노트도 만들 수 있고 수업에 대한 내용을 뭐 어느 수업이나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수업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출석에 의미가 있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출석 점수를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출석 점수를 할당된 출석 점수를 여러분 받게 되는 것이 그게 타당한 어떤 그런 이유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참고문은 보시면 뭐 한 9개 되나요? 뭐 많이 올려놨는데 제가 여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 자료랑 수업 때 이제 소개하려고 이렇게 제가 참고한 것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다 읽어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뭐 여기 중에 한 권이라도 학기 중에 읽는다는 것이 뭐 실제로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데 요 중에 여러분한테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소개하고 싶은 것은 소비 본능이라는 게 있고요. 소비 본능 그리고 소비자 행동과 문화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생각의 지도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한국인 이해의 개념들 좀 적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걸 갖고 계시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잠시만요. 소비 본능 해서 이것이 더 난 출판사 (2012년) 출판된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 행동과 문화 이건 나남 출판사에서 2007년 출판된 거고요. 다음 이제 생각의 지도. 여기 위에다 칠까요? 생각의 지도. 그래서 이건 김영사. 네. 김영사의 2004년. 그리고 한국인의 한국인 이 의자가 아니라 한국인 이해의 개념 틀 해서 개념 틀 해서 이게 나남 2003년 이렇게 됩니다. 소비 본능 이건 우리가 거의 중후반부에 우리의 뇌와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생물학적인 어떤 그 조건과 관련해서 소비 행동에 있어서 동생할 것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말 그대로 본능적인 그런 소비 행동 그걸 다루는 것인데 내용이 좀 제법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행동과 문화 요거 같은 책 경우에는 이거는 경영학과 관련해서 어떤 그런 소비자 행동이 동서양에 어떤 식으로 차이 나는지 이런 경영학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경영학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좀 보면 좋을 만한 그러한 내용들, 많은 자료들이 이제 책으로 엮여져 있고요. 그리고 생각의 지도, 이건 이제 동서양인의 그러한 소위 문화로 인한 인식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행동이 어떻게 차이가 나며 그 차이가 왜 생겨났는지 보여준 책이고, 그리고 한국인 이해 개념틀, 요 같은 경우에도 책의 거의 한 반 정도는 이제 동서양 문화의 차이, 그리고 기원, 그로 인한 좀 전에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그 인식의 차이, 행동의 차이, 그리고 후반부는 한국인, 동양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런 철학적 배경하에서의 그러한 문화라는 이름으로 보여지는 그 고유한 어떤 특성들, 그런 걸 다룰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중에서 또 추천하자면, 네, 이 책, 소비 본능, 흥미롭습니다. 재미있고요. 그리고 생각의 지도, 이렇게 추천하고 싶고요. 이 중에서 또 하나만 고르라면은 이 소비 본능, 생각의 지도, 이 책 읽어볼만 합니다. 이 책은 뭐 번역서 자체도 그렇고 원서도 그렇고 아주 유명하고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책은 흥미롭지만 그렇게 많이 알려진 책은 아니고 하니까 이 책은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학기 이렇게 진행하면서 뭐 여러 과목 들으시는데 뭐 참고 책까지 읽어볼 만한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메모해 두셨다가 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꼭 우리 이 과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뭐 교양서랄까요? 뭐로서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문은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제일 관심 있어 할 부분, 저도 그렇고 관심 있어 할 부분이 이제 평가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강의 계획서를 출력해 왔는데 여기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 장 넘겨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네, 연락처 말씀드렸고, 수업에 대한 개요, 그다음 이제 수업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수업 참여를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참고문 좋습니다. 자, 제가 여기 다음 장 하기 전에 이제 다음 장 넘기면서 이제 평가와 관련된 거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시간에 뭐 우리 수업과 관련된 뭐 공지사항은 이제 뭐 그게 마지막일 셈인데, 저 앞장에다 제가 메모한 것이 있는데 혹시 다음 장 넘겨서 얘기하다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한테 꼭 전하고 싶은 내용 중에 뭐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저는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 수업을 경영학과 관련해서, 그죠? 뭐 마케팅이라든지 소비자 행동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이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시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양 수업으로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분류의 내용을 다루는 교양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경영학, 그 안에서도 뭐 마케팅과 관련해서 소비자 행동에 관심이 있고 실제적인 어떤 응용 장면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당장에 써먹고 싶은 실질적인 어떤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들으시려면 이 과목을 듣지 마시고, 그죠? 소비자 행동이라고 해서 경영학에서 그렇게 마련한 그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무슨 요일날 몇 교시에 어느 교수님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익히 알고 있고요. 그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시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말씀드린 소비자 행동론 또는 소비자 행동이 그런 관심을 가지시는 분한테 적절한지는 안 한지는 차치하고, 제가 그 과목을 다루는 게 아니니까 차치하고, 이 과목은 경영학, 마케팅, 그리고 그 경영학 분야에서 다루는 소비자 행동에 관심이 있어서 이 과목을 들으려고 하신 분은 이 과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과목은 아까 초두의 과목명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문화에 대해서, 문화라는 것이 무엇이며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기원을 여러 입장 중에 한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한 그 문화 중에서도 동서양의 문화가 어떤 차이를 낳으며 그러한 차이를 낳게 된 또 기원을 얘기를 하고, 결국 그런 뭐 동서양의 문화든 더 큰 문화든 간에, 아니 문화든 그 안에서 좁혀서 동서양의 문화든 간에, 문화는 뭐 우리가 크게 대별해서 동서양 얘기하지만 동서양이라고 딱 구별되지 않은 또 문화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동서양 문화만 이제 비교할 텐데, 어쨌든 문화든 동서양 문화든 간에 그 문화라는 것이 뭐 지금 제차 3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뭐 우리 여기서는 주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이제 뭐 사용하고 하는 이제 소비재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어쨌든 그 세상에 대한 인식과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문화라는 것이, 동서양 문화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다루고, 그 중에서 여러 행동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죠? 소비라는 또는 소비와 관련된 행동을 키워드로 해서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상품을 대상으로 그런 차이를 살펴본다라고 아까 과목명 얘기할 때 제가 얼추 말씀드렸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여러분한테 뭐 아직 수업 내용도 하지 않고 첫 시간인데 뭘 얘기하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강의를 오늘 들으시고 여러분이 뭐 수강을 계속 하실지 마실지 이제 이렇게 정년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가능한 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소개해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시간이고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고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 어려운 용어만 썼지 뭔 얘기하는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전달해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인데,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것을 하는 중에 또는 그러한 것을 하려면은 저희 과목에서 다루게 될 구체적인 내용이 생물학과 관련해서 진화론, 즉 진화를 움직이는 기제 메커니즘인 자연 선택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형이상학적 인식, 아까 문화라는 것이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했으니까, 또는 인식의 차이를 낳으니까, 동서양 문화 간의 그 차이가 인식의 차이를 낳으니까 그런 형이상학적 인식, 즉 철학 안에서 형이상학적 인식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은 뭐 큰 범위로 보자면 생물학을 좀 한다고 할까요? 하지만 생물학 전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생물학 전체를 다루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자연 선택에 대해서 좀 배우고요. 그리고 철학, 그리고 뭐 제가 철학자가 아니고 철학에 대해서 뭐 아는 바도 없지만 그 철학 안에서도 지금 형이상학적 인식에 관련된 것을 좀 다루고요. 그리고 철학의 아류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현대에 와서는 또한 생물학과 겹쳐 있는 과학의 한 분야의 심리학을 다루게 됩니다. 심리학을 다루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인식과 행동이라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심리라는 것은, 그죠? 우리 몸 중에서도 뇌를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뇌가 없이는 뭔가 인식하고 행동한다든지, 우리 소위 얘기하는 심리라는 현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몸 중에서도 그것과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그것이 없이는 그러한 인식과 행동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뇌에 대해서 다룹니다. 즉 뇌과학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그죠? 우리 많은 인식과 행동 중에서도 구체적인 소비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그런 소비 제품, 그리고 그 소비재를 이렇게 알리는 광고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 동서양 차이를 보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 크게 얘기하면 철학, 심리학, 뇌과학, 구체적으로 진화론 중에서는 자연선택, 철학 중에서는 형이상학, 철학 중에서는 형이상학적 인식, 그리고 심리학, 뭐 심리학 안에서도 지금 사회심리학이라고 뭐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심리학 안에서도 생물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요소도 좀 배우고요. 그리고 물론 심리학하고 뗄 수 없고 많이 충접되어 있지만 뇌과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타이틀도 사실 이것이 달리는 과목명도 참 광범위해요.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할 수도 있다고 여기지는데, 이 제목 하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을 조금씩 그렇게 다루게 되니까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제차 말씀드렸듯이 뭐 경영과 관련된 마케팅이라든지 소비 행동, 소비자의 행동을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정보와 지식을 갖길 원해서 그런 관심을 오셨다면은 이 과목은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지니까 오늘 이 내용 소개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내용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이 수강 결정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평가와 관련해서 여러분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하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이고 이것입니다. 자, 이거 좀 지워 보겠습니다. 이건 뭐 지금 첫 화면인데 아직 안 띄워졌는데 띄워져 있네요. 제가 띄워놨네요. 자, 평가는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 총 100점 중에 중간 40, 기말 40입니다. 그리고 이 둘 다 서술형으로 시험을 주관식 주관식 서술형으로 시험을 봅니다. 뭐 문제는 몇 문제나 할까? 뭐 이렇게 주관식 서술형을 보는데 뭐 몇십 문제씩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뭐 10문제도 주관식 서술형으로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5문제에서 10문제 사이 뭐 그 정도 10문제 미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수업 진행에 따라 주관식 서술형 중이 또 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마련될지 제가 이제 여러분 수업하면서 제가 그때마다 여러분한테 안내해 드리고 하고요. 현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밑에 적기보다는 또 여기 중간에 적는 게 나으니까 또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중간 40, 기말 40하고 나면 100점, 총점 100점 중에 20점이 남죠. 바로 20점이 이제 출석 점수입니다. 출석 20점입니다. 출석 비중이 다른 과목보다도 좀 높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번 이게 온라인 강의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이 익히 알다시피 뭐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출석 점수 비율을 낮추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높이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바이러스 또는 그와 관련된 또는 유사한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출석을 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죠? 출석 인정이 됩니다. 그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말하는 규정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마련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출석 인정됩니다. 그러면은 출석과 관련된 그죠? 이 높은 비중에 해당하는 그 점수는 여러분이 감점 받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앞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정한 그런 규정한 바 내에 그 이외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은 출석 점수는 고려됩니다. 그러면은 출석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겪게 된 불이익이라는 것은 수업 내용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게, 그죠? 뭐 내가 몸이 아파서 도저히 출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죠? 수업 내용을 놓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낮으면 좋겠죠. 그렇다고 출석을 80점 하고 기말 중간을 10점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죠? 출석을 40% 하기엔 너무 많으니까 20점, 20% 하고 기말 중간을 40%, 40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출석 20점 비중이 높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 당연히 정상 참작되고 해드리고 그리고 출석만 하시면 출석 기본이니까 하시면 이 점수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기본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석 점수가 높은데 출석만 하면 그럼 20점 받느냐? 출석하더라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 차이를 두는 것이 정당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수업 자료를 그죠? 키워드 중심으로 놓고 수업에 단지 출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 참여해야지만이 그죠? 수업 내용을 여러분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키워드 중심으로 놓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노트를 하게끔 제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출석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짝이 맞게 되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출석만 해서 20점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출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잘 노트하고 수업에 참여한다면은 기본적으로 20점은 갖고, 그리고 기말 중간고사 40점씩 해서 그렇게 평가하면은 총점 100점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겠다, 구성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출석 점수가 좀 높지만, 글쎄요, 뭐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출석 점수가 높은 것이 여러분이 이번 상황 관련해서 너무 몸이 힘들고 아파서 출석을 못하는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고려되니까 더 여러분한테는 이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번 상황이 아니더라도 뭐 제가 뭐 벌써 방학 때 강의 계획서를 올릴 때 출석 점수는 20점 하고, 그죠? 단지 출석만 해서 점수를 받아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수업 자료는 키워드 중심으로 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본 점수 20점을 받아가는 것이 타당하게끔 그렇게 제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 40%, 출석 점수 20%, 즉 40, 40, 20점에서 100점 만점이고요. 한편 출석과 관련해서 결석을 하시게 되면 4점이 감점입니다. 그리고 지각 2번 하게 되면은 결석 1번에 해당하니까 지각은 2점 감점입니다. 저희 학교 규정상 결석이 전체 학기 우리 출석 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죠? 총점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이 과목은 패스가 되지 않습니다. 즉 과락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4분의 1 이상을 초과한다 하면은 한 5번을 결석하시게 되면 4분의 1 이상이 초과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5번 결석하시면은 초과가 되어서 아예 과락이 되니까 그럼 출석 점수 20점에 5번이면 한 번에 4점 감점하면은 딱 떨어지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결석 2번이 지각 2번이 결석 1번에 해당하니까 2점으로 그렇게 해서 결석 4점 감점, 지각 2점 감점, 그리고 출석 점수는 총점 20점, 그리고 기말 중간 40점, 40에서 총점 100점이 됩니다. 그런데 결석이니 지각이니 이런 거 고려할 필요 없죠. 신경 쓸 필요 없죠. 왜? 출석은 기본이니까 여러분이 기본만 지키시고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타당한 이유에 있을 때 고려가 되니까 신경 쓸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평가 기준은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루게 될 수업 내용과 순서는 이후에 지금 이 시간 지금 이후에 1주차부터 마지막 주차까지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살펴보시고 또 우리 만나게 되면 또 여러분이 언제든지 또 저한테 문의하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 살펴볼 내용이니까 이것은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지금 다 얘기해 드릴 필요 없고, 지금 얘기해 드려 봐야 여러분 그죠? 처음 접하는 내용인데 그게 생소하게만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1주차부터 마주차까지 어떤 내용을 다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내용과 순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방학 중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또 오늘 강의하고 나면 또 이후 강의를 위해서 계속 저 나름대로 잘 해보고 싶은 욕심에 잘 하지는 못하겠지만 잘 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잘하고 싶은 욕심에 계속 수업 준비를 나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 때 이렇게 계획한 것과는 얼마든지 순수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참고로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얼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프라인이라면 여러분한테 또 질문도 받고 여러분 궁금한 점 또 얘기하시면 또 서로 조정하고 또 제가 답변할 그러한 기회가 있을 텐데 온라인이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앞으로 오프라인에 만나게 되면 또 질문하시는 기회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 이 과목이 어떤 관심사를 다루며 어떤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과목이 적절할 테고 그렇지 않을 테다 얘기한 것, 이런 것들 고려하셔서 오늘 수업과 함께 여러분이 이후 수업을 어떻게 참여하실지 또 어떻게 결정하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름 제가 수업과 관련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 말씀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수업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동서양 문화와 소비 심리입니다. 먼저 문화를 살펴본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과목이든지 가면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정의란 무엇이냐, 법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이해에 들어가면 인간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듯이 여기서도 문화란 무엇이냐, 즉 문화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의 관점을 취해서 문화가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며 문화라는 것이 제가 선택한, 제가 이번 학기에 소개하고 싶은 그러한 관점에서는 문화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동서양 문화, 금방 얘기한 것은 동서양 관계없이 다 적용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동서양 문화를 살펴보는데 동서양 구분하는 이유는 뭐죠? 이것이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죠. 차이가 없다면 동서양 말을 붙일 수 없이 그냥 문화라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서양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은 이 둘 개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그 차이가 왜 생겨나는지를 또 그 기원에 대해서 나름 설명하는 접근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에 의해서 동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그죠? 이해의 틀, 아까 책에도 보면은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뭐예요? 이해의, 그 개념, 이해의 틀, 틀이 아니라 이해의 틀, 개념틀. 즉, 달리 하면 인식과 그리고 행동 방식이 달라져요. 즉, 문화에서 영향받아요. 달리 얘기하면 문화에 따라 인식과 행동 방식이 달라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다른 여러 가지 살펴보는 중에 마지막으로, 그죠? 우리 과목의 제목이 되어지는 바로 소비 행동에서의 차이,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어떤 그런 인식, 구체적으로 광고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인식, 이런 것들 차이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비재 제품, 그죠? 먹는 것이라든지 입는 것이라든지 뭐 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떠한 인식과 차이를 낳는지 그렇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요거는 지금 3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맨 처음 우리 과목 제목 얘기하면서 얼추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왜 뭐 그 자연 선택이니 형이상학적 인식이니 뭐 심리학이니 뇌과학을 살펴보는지 말씀드렸고, 지금 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여러분 만나 뵙고 얘기한다면은 제가 잘 전달했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게 잘 안 되어지니까 제가 가능한 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이 수업이 여러분이 뭘 다루고자 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충분히 제가 전달하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에 수업 참여하실 때도 그렇고 아니면 이번 주 이후에 이 수업에 대한 어떤 결정 내리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또다시 한번 반복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문화입니다. 동서양 문화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보편적이다. 즉 동서양 할 것 없이 그죠? 문화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고 달리 말하면 문화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를 구성하는 그런 또 하위권 특징들은 동서양 할 것 없이 다 두루두루 같이 갖고 있는 점이 있다라는 보편과 한편으로 뭐 어떻게 동서양에 따라 그죠? 또 동서양으로 구별할 수 없는 또 어떤 문화의 카테고리 있다면은 그 문화에 따라 또 차이도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제 첫 도입으로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자, 문화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어느 과목 가더라도 대체로 이런 것들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화란 즉 문화의 정의를 묻기 위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문화의 정의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문화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온라인으로 제가 이걸 뭐 설명하기보다는 문화란 무엇인지 만나서 서로 얘기하면서 생각을 같이 나눠보고 그죠? 이렇게 조율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좀 더 와닿고 재미가 있고 저도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화란 하고 일단 문화의 정의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살펴보는데 먼저 그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이제 생각을 정리해 보기 위해서 여기서 컬처와 시빌라이제이션을
비교해 보면 또 문화가 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 키워드 중심단어를 띄워봤습니다. 컬처라는 이 단어 안에는 어원이 경작하다, 기르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컬처가. 다시 한번 이 밭을 이렇게 가는 거, 뭐 꼭 밭만 아니라 논이됐든 이렇게 가는 거, 경작하는 거,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경작하다, 기르다. 이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른 용어로 하자면, 그죠? 교육, 양육, 뭐 이런 의미하고 와닿죠. 그죠? 뭐 똑같다로 저는 똑같다로 얘기하면, 그죠? 뭐 뜬금없이 맥락도 없이 똑같다면 곤란하니까, 이거 뭐 거의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경작하다, 기르다. 그죠? 사람들을, 국민들을, 내 자녀를, 자식들을, 후세들을 경작하다, 기르다. 결국 뭐 교육하다, 양육하다, 이런 의미에 상응한다고 봅니다. 이 컬처 안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뭐, 컬처라는 단어, 이것이 문화인데, 문화가 곧 교육, 양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컬처라는 단어가 경작, 기르다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 이 문화 안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다분히 품고 있고, 이러한 의미가 포함된 것이다라고 지금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자면, 결국 이건 뭐예요? 후천, 우리 선천, 후천 얘기하죠. 선천은 타고난 것, 또 뭐 유전, 이런 것들이고, 후천은 나중에 경험하는 것, 길러지는 것, 뭐 교육, 양육, 환경, 뭐 이런 것들을 후천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천적인 그러한 요소가 포함된 뭐 그런 것들도 여기에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문화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브레인스톰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걸 그대로 그게 그렇다더라. 그걸 맞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죠? 우리가 먼저 문화에 대해서 브레인스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치우고요. 자, 그럼 시빌라이제이션은 뭡니까? 시빌라이제이션. 요건 문명이란 뜻이에요. 자, 요거는 여기 있지만 문화란 뜻이에요. 문화와 문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문명은 인간이 이루어낸,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만든 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행동이 물질에 투영되어서 그것이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을 문명이다 얘기하고, 문화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죠? 인간이 후천적으로 길러지고 양육받고 교육받고 그 사람들 무리 안에서 받고 양육받고 교육받고 환경에 의해서 뭐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또는 우리에서 만들어진 뭐요? 정신적인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보다 더 팬시하게 전문적으로 깔끔하게 그러한 개념 정의가 온라인상이나 전문책자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그걸 소개하고 외우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뭔지 우리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죠? 그 의미를 가져보자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전문가들 얘기한 문화를 하나하나 살펴보자는 뜻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데 요즘은 나누지 않아요. 요즘은 왜? 물질과 정신이 예전에는 이것이 별개다. 물질과 정신은 별개다라고 생각했다면은 지금은 물질과 정신은 나누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견해에서 결국 물질 속에는 우리의 정신적인 것이 투영되고, 그죠? 또 그 물질은 또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를, 그죠? 물질 아니면 표현됐을 뿐이지 그 안에는 다 정신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와 문명을 뭐 구별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씁니다. 그래서 civilization은 문명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어쨌든 이 안에 포함된, 그럼 괄호를 할까요? 부등호가 우리 여기 적절하지 않으니까 문안에는 이거 다 포함해서 이걸 다 그냥 문화라 얘기하면은 civilization, 문명, 물질적인 거 다 포함된 겁니다. 즉 물질이 됐든 정신이 됐든 인간들이 어울려 살면서 우리가 후천적으로, 그죠? 우리에서 만들어지고 만들어낸 어떤 것, 뭐 정신제든 물질제든 다 포함해서 어떤 것, 이런 것들이 되어지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 후천이라는 게 제가 미리 설명 없이 그냥 툭 던지자면 후천이라는 것이 우리가 타고난 선천하고 이게 뗄려야 뗄 수 없는 또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이것이 이후에 살펴볼 내용이고 소개할 내용이고 제가 이해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행동 패턴이거든요. 우리끼리 나 혼자만의 어떤 행동 패턴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어떤 행동 패턴, 행동 양식, 패턴 영어니까 양식도 좋고 아니면 생활 양식, 뭐 생활도 결국 우리 어떤 삶, 행동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문화가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후천적인 요소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선천하고 또 뗄 수 없는 고리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요 얘기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안 와닿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이후에 이제 그 문화의 기원과 관련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먼저 고전에 말씀드렸듯이 요거 좀 살펴보고요. 자, 이거는 그러면 컬처, 문화와 소사이어티, 사회는 어떻게 다르냐? 사회는 어떻게? 이거 뗄래야 뗄 수는 없어요. 사회 따로, 컬처, 문화 따로 이렇게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게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회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죠?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사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동물을 포함해서, 그죠? 인간 다 같이 포함해서, 아니면 뭐 우리 다른 동물까지 고려하기는 뭐 지금 머리 복잡하니까 인간만 보더라도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뭐죠? 우리 개개인이죠. 나 혼자 있으면 사회가 안 돼요. 그죠? 나 혼자 있으면 사회가 안 돼요. 무인도에 뚝 떨어졌다. 아니면 이 지구상에는 인간이라는 나밖에 없다 하면은 인간 사회라는 건 없죠. 그냥 나 혼자니까. 그런데 이 개체 이상이 되어지면은 이게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인간, 우리, 뭐 다른 동물은 나중에 포함시켜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 우리만 보자면은 인간, 개개인, 개인이 구성이 되어서 이루어지는데 그 개인이 구성이 되어서 이룬다, 함께한다, 공동체, 사회를 이루려면은 그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그죠? 뭔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어울려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어울려서 같이 먹고 마시고 생존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문화예요. 그 문화가 아까 제가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다, 행동 방식이라 했는데 바로 그것이 사회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어떤 끈이에요. 만약에 문화가 없다면 사회라는 건 존재할 수 없죠. 그냥 뭐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개개인이 있지만 이건 콩가루예요. 그거는 뭐 사회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회가 된다는 얘기는 그 안에 문화라는 것들이, 그죠? 그 개개인을 엮어주는,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육하고 자녀를 기르고 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끈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문화다. 그래서 사회는 개개인이 이루어진 집단. 하지만 일단 집단, 공동체를 이룬다면 그 안에 벌써, 그죠? 공통된 그 집단을 유지하게끔 하는, 집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 양식, 행동 양식, 행동 방식, 그것이 문화다. 이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구분 짓자면 미묘한 어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같이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자, 뭐 말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 심플한 것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자면은 사회, 소사이어티는 개인이 모인 공동체, 컬처, 문화는 그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개인을 이어주는 생활 방식.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컬처는 금방 말씀드린 생활 방식. 생활 방식이라는 거 후천적으로
그 사회, 공동체 내에서 인정되어지는 것들을 교육받고 양육받고 길러지는 것이죠. 그런 어떤 정신적인 것. 그리고 시빌라이제이션은 문명, 그런 공동체들의 어떤 정신적인 생활 양식이 물질로 투영된 것. 하지만 물질적인 것하고 정신적인 것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물질 속에 우리의 어떤 정신이 담겨 있고, 그죠? 또 물질에서 우리의 어떤 정신, 즉 정신적인 생활 양식이 영향을 받으니까 요즘은 이거 구별없이 같이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문화다. 이렇게 대충 머리에 그림을 그리시고 다음 내용 보시면.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예, 문화의 정의입니다. 자, 지금 나오는 문화의 정의는 이게 전문가들이 내린 정의예요. 예, 전문가들이 내린 정의인데, 제가 왜 전문가들이 내린 정의를 이제서야 보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제가 잘 전달했다면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자, 아까 우리 나름대로 브레인스톰 해봤습니다. 이 뭐 아주 쟁쟁한 유명한 분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따를 필요도 없어요. 왜? 이것도 지나간 지식이고 이것도 얼마든지 앞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도 한번 브레인스톰 해본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앞서 슬라이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브레인스톰 한 게 아니죠.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만나면은 여러분이 문화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 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하면, 음식 문화, 의복 문화, 뭐 주택 문화, 뭐 요즘 고수동 문화, 김치 문화, 뭐 한류 문화 뭐 하는데,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문화가 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그러한 바탕 위에서 이런 얘기를 풀어가면은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방학 중에 생각했었는데, 뭐 온라인을 하기 때문에 뭐 브레인스톰이라고 이제 얘기했지만 스톰은 무슨 스톰이 안 돼, 스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앞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내는 문화의 정의, 저스티스 간의 데피니션이에요. 예, 문화의 정의입니다. 문화에 대한 정의를 학자들이 다 모아보니까 몇 개예요? 300개가 넘어요. 이만큼 문화의 정의가 많다는 것은 달리 뭐죠? 문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것, 어떤 물질적인, 뭐 화학이나 물리보다는 잘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단순히 물질만 있는 것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 포함된, 아까 문명이나 문화 얘기할 때 했죠. 그런 정신적인 것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참 어떤 화학이나 물리처럼 그런 물질보다는 설명하기 힘들다. 달리 얘기는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찾아보니까 한 300개 이상의 문화가 정의가 있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비슷비슷한데, 이건 비슷비슷한데, 이건 그냥 똑같은 걸 달리 얘기했을 뿐인데 싶어서 쭉 살펴보니까 6개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그리고 이후 시간에 문화의 정의 6개를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 한 정의, 이 문화의 정의 6유형인데 정의 6개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의마다 그 문화를 설명하는 방법, 달리 하면 문화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6개의 정의, 즉 6개의 관점을 살펴보는 중에 제가 한 관점을 선택해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할 만큼 뭐 문화에 대한 전문가라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아까 참고한 책이라든지 그런 걸 바탕으로 요즘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접근, 정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문화란 무엇인지 다시금 재정의하고 문화의 출발 기원을 쭉 살펴보고 그걸 동서양 문화에 적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기술적 정의예요. 즉 뭐요? 문화를 디스크립션 하는 거예요. 디스크립티브 데피니션. 디스크립션 한다는 건 뭐죠? 기술한다. 묘사한다. 그죠? 그 있는 그 대상 그 자체를 이렇게 상세히 쑥 이렇게 살펴본다고 얘기할까요? 설명한다. 설명이란 말도 좀 그렇고, 말 그대로 묘사하는 식의 그런 문화에 대한 접근, 이해. 그에서 주어진 정의예요. 그래서 기술적 정의. 즉, 말 그대로 문화의 내용을 쭉 목록하는 거예요. 리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에드워드 타일러라는 사람이, 그죠? 여기에 문화의 정의를 했는데 이분이 내린 정의는 기술적 정의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정의예요. 이거 볼까요? 넓은 민족 지적 의미에서의
문화 또는 문명이란 아까 말씀드린 문화 문명은 이거 이렇게 따로 썼는데 요즘은 이거 그죠 정신과 물질을 나누지 않고 같이 본다는 말씀드렸어.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기타 사회 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획득된 모든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전체이다. 저도 읽으면서 좀 준비하면서도 그랬지만 읽으면서도 좀 제가 혼자 이렇게 뭐 웃음이 나왔는데 왜 웃었냐면은 이 정의가 우습다. 이 정의가 얼토당토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으로 웃은 것이 아니라 와닿습니까 이 말이? 저는 이거 뭔 얘기하는지 안 와닿고 도저히 외워서 이거 쓰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중간 시험에 기술적 정의를 에드워드 타일러는 뭐라 했는지 쓰시하면은 전 아예 그냥 이거 백지 내고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좀 복잡해요. 어쨌든 아까 문화 문명을 하나로 보고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이런 것들 다 모여요. 그죠? 어떤 정신적인 것이 그죠?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또는 어떤 그런 물질로 표현된 거죠. 예술 같은 경우는 물질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것인데 그것이 결국 뭐예요? 인간에 의해서 획득된 이랬죠. 이 획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천적으로 교육받고 양육받은 것이 그죠?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식, 신념, 예술, 도덕, 관습 이런 것 안에는 그죠?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습관, 이 능력과 습관을 제가 다른 얘기하면 행동, 양식, 생활 방식, 그죠? 공동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어떤 합의된 어떤 그렇게 인정되어진 행동, 양식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들 다 포함하는 복합적인 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민족지적이라는 단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나름 설명드리겠지만 뭐 설명은 듣고 나 귀찮아서 안 찾으려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만 한번 찾아보세요. 뭐냐면은 민족의 어떤 특정한 민족이 갖고 있는 습관, 고유한 습관이나 뭐 행동, 양식, 뭐 이런 의미가 양식을 쭉 그죠? 설명하는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쭉 이렇게 검증하는 그런 것을 민족지학이라 하고, 민족지적은 적자는 형용사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된 이런 뜻이요. 그러면 여기 결국 그런 각각의 민족이 갖고 있는 습관이나 생활 양식 또는 행동 양식, 이거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그죠? 우리가 후천적으로, 그죠? 사회, 각 개인이 사회란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가 굴려가려면은 그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즉 먹고 마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자식 낳고 기르고하는 이러한 통용되어지는 어떤 행동 양식, 생활 양식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이 습관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를, 에드워드 타일러 이분 정의를 제가 보자면, 감히 이 대가의 정의를 제 같은 사람이 보자면은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이 민족지적이란 말 안에도 그런 의미, 그리고 지식, 신념 이런 것들 안에도 결국 아까 말씀드린 문명과 문화를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그러한 의미, 우리의 생활 양식,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후천적으로 획득된, 그죠? 그런 것들이다. 능력이나 습관, 이것도 결국 후천적으로 획득되었으니까 사회 안에서 우리 사회를 구성해 줄 수 있는 각 개인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 되어 있죠. 그런 것들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냥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 이렇게 한마디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 나름대로 한마디로 줄여봤지만 이 정의는, 달리 하면 문화를 보는 이 관점은 문화의 내용을 쭉 디스크립션, 그 내용 하나를 목록해서 쭉 묘사함으로써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입니다. 네. 오프라인 같으면 잘 전달했는지 여러분들 질문도 하고 좀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제가 오프라인 수업도 예전에 여러 번 해봤지만 그게 안 되는 게 제일 지금 현재도 좀 안타깝고 답답한데, 어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문화의 정의 오늘 하나 하고 이후 시간에 나머지 또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앞서 말씀드린 문화와 컬처, 문화와 시빌라이제이션, 그런 것들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내용 중에 첫 출발로 살펴봤었고,
오늘 앞에는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그죠? 이렇게 주위에서 듣고 결정하시고 수업에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와 관련해서 많이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느라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은 2개밖에 살펴보지 못했어요. 2슬라이드밖에 살펴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후 시간에 이제 나머지 5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